네, 다음 방법은 뉴턴 랍슨 방법입니다. 어,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턴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HZ라고 하는 비선형 방정식이 이 differentiable function일 때, 즉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반분법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 뉴턴의 방법에서는 연속 함수일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적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탄젠트 라인, 즉 접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z equals z not에서, 즉 초기 추정 값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어떤 비선형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z not라는 값을 찔러 봅니다. 이 초기 값인데, 이 초기 값에서 이 비선형 함수인 hg의 값을 구해보면, 물론 이게 딱 0일 수가 없죠. 0일 수가 없습니다. 0이 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의 기호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접선의 방식을 봅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hz not 플러스 hz not의 프라임, h 프라임 at z not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그리고 z z not, 그러니까 z not를 통과하는 z not에서 hz not라는 값을 갖는 이러한 그 선형 방정식이 되고요. 기울기 이때 기울기는 h 프라임의 z not입니다. 그러면 이 접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선형 방식은 이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대신 간단한 함수인 이 선형식이 이 비선형 방식을 근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써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형식, 즉 이 Z 너트에서의 접선인데 요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식이기 때문에. 그 근을 구해보면 Z1이 됩니다. Z1은 Z not 마이너스 HZ0 over H 프라임 Z not, Z not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 식을 0으로 놓고 Z의 값을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인 H 프라임 Z not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근은, 그러니까 접선의 근은 Z1이 된다. 여기서 이제 Z1의 위치를 여기다 그려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Z0보다 Z0보다 Z1이 더 가까이 갔잖아요. 더 가까이 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Z0를 Z1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 업데이트의 정도가 미미해질 때까지 우리가 반복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랑 이제 같은 함수인데요. z의 5승에 8z의 제곱 플러스 3. 네. 즉 5차 방정식인데 z노트를 0.4로 해서 한번 이 근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번 미분을 하면 이 함수를 미분하면 5배의 z의 4제곱 빼기 16의 z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z1의 값은 바로 z not 마이너스 h 프라임 z not인데 h 프라임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hz not를 해보면
이거의 지금 분자의 정의는 바로 여기 있죠. 이것을 4번 정도 반복하면 z 스타의 값으로, 즉 근사적인 해로 0.6218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코딩은 요 아래와 같습니다. 뉴턴이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엡실론의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해에 업데이트되는 정도가 이 엡실론 이하일 때는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루프에서의 업데이트되는 식은 이런 겁니다. G0를 G0 플러스 디퍼런스로 한다. 디퍼런스의 정의는 바로 여기 있죠. 네.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함수를 2개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왜냐하면 인풋 함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것의 미분. 즉 1차 도함수를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 업데이트 식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와 h 프라임의 2개 함수를 주고, 그리고 초기 값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입슬론의 값을 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값이 0.6218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뉴턴을 앞선 방법, 간단하게 뉴턴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장점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 소위 quadratic convergence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이제 고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를 참고를 해보세요. 위키피디아에서 뉴턴스 메소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oof of Quadratic Convergence라고 하는 섹션을 읽어보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도함수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hz라는 함수 외에 h'z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 이 조금 고등적인 응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분포의 중심을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x5부터 xn이 코시 세타로부터 얻어졌다고 합시다. 코시 세타라는 분포는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이 분포는 세타가 이제 중심점이고 거기에서 대칭적으로 생긴 어떤 분포입니다. 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하면 훨씬 꼬리가 두껍게 멀리 나가는 이런 분포고요. 따라서 이 로그 가능도 함수와 이것의 미분을 보자면, 로그 가능도 함수니까 이거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더한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한번 미분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두 번째 줄에 이 식을 0으로 놓고 푸는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h라는 함수고요. h라는 함수고, 이것의 미분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죠. 무엇에 관한 미분이냐? 세타에 대한 미분.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세타 대신에 z라는 걸 썼기 때문에 h prime of z가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요 계산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종이와 연필을 써서 꼼꼼하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생긴 함수죠. 물론 이제 이 함수는 x1부터 xn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한 실현된 함수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바로 요 이 hg라고 하는 이 함수의 해를 구하는 데 있고, 이 뉴턴 랍슨을 적용해서 이 값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0과 2 사이에 어떤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고요. 여기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데 0.8431입니다. 0.8431.